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개의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관광가 준영입니다. 근데 오늘은 40계단 앞이 아니라 낯선 공간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도슨트 분들과 함께 녹음을 합니다. 도슨트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음실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네, 도슨트로 돌아온 배병용입니다. 네, 9월에 그 첫 출연해서 부산의 미군전기를 녹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11월이네요. 벌써 2달이나 지났네요. 네. 네, 혹시 어제 다들 불꽃축제 보셨나요? 네, 보고 왔습니다.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불꽃축제 할 때는 다행히 비가 좀 안 와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도 저는 비가 올 줄 알았거든요. 맞죠. 왜냐면 어제 오늘 다 비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비는 안 내린다. 네, 날씨 좀 개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건우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일기 청년 도슨트를 맡고 있는 노건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가 아이돌 인사 같아요.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셔서. 맞죠. 우리 역사관의 수식어니까요. 네, 정말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역사관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인데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왜 부산에 지어졌고 언제 개관했는지 병영쌤과 건호쌤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사관이 부산에 지어지게 된 이유는요. 네, 저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약 22% 정도가 경상도 출신이었기 때문이고, 또 이 피진용자분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국외로 강제동원 되셨기 때문에 이곳 부산에 역사관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이제 역사관 연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 2007년 5월에 처음 역사관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10일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5년 12월 10일이면 세계 인권의 날이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12월 10일이 또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역사관도 개관한 지 벌써 횟수로 9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네. 외관상으로 보면 역사관 건물이 진짜 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그 밖에서 보는 모든 공간이 전시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역사관 1층으로 들어오셔서 4층에 내리시면은 상설 전시실이 시작이 됩니다. 네. 1층과 4층 사이에는 이제 2층에 수장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설 전시실은 4층과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층에는 여러 모형과 함께 이제 배경이 설치돼가지고 디오라마 형식의 이제 현장감이 느껴지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층에는 또 기억의 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억의 터는 그 일제의 고개로 강제동원되셨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또 유골조차도 찾지 못한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패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6층에 올라가시면 기획 전시실이 있는데요. 지금은 캘리그라피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층에 올라가시면 또 추모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7층에 올라가시면 추모탑 말고도 이제 7층엔 또 외부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관 자체가 원래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보면은 7층에 딱 나가면 전망이 진짜 예뻐요. 그렇죠. 어제 불꽃 축제도 사실 7층 외부에서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제 다들 기회 되시면 한번 와 보셔가지고 네. 이제 역사관도 관람하시고 또 7층에서 탁 트인 전망도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쌤들한테 이제 도슨트라고 하는데 도슨트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우 쌤은 혹시 도슨트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도슨트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네. 네, 도슨트는 이제 박물관이나 또는 이제 미술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네. 일반 관람객들을 상대로 이제 전시물 등을 두루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역사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준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근무하시는 도슨트 쌤들께서는 네. 보면 하루에 2번 정도 해설을 하시잖아요. 네. 오전에 11시에 한 번, 오후 2시 30분에 한 번씩 하루에 이제 총 2번 해설을 하시는데 방송에서도 해설하듯이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네. 되네요. 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동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공간이면서 또 이분들을 추모하고 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는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제 강제동원이란 제국주의 일본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기를 좀 한정해서 보자면 그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식민지, 일본군이 점령한 식민지에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되어 그런 인력, 물자, 자금의 통제가 강제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일제는 이 강제 동원을 위해서 뭐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또 산미 등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 나가고, 또 조선의 고유한 정신까지도 일본인화 하기 위해서 뭐 한국 신민 서사를 낭독하게 한다거나 또 뭐 일본어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 그리고 창씨 개명 것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죠. 보면은 우리 역사관에 여러 유물이 있는데 창씨개명 해가지고 왜 보면 그 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창씨개대명 그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아 깃발도 네.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국가는 일제는 이런 국가 총동원법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 동원을 실시해 나갔는데, 우리 역사관에서는 강제 동원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자, 첫째는 노무동원이라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총독부라든지 지방행정기관, 그래서 이런 관에서의 어떤 할당, 알선, 징용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노무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여성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근로정신대회라는 이름으로 그 국내 아니나 또 일본으로 강제 동원이 되게 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군무원 동원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군무원이라고 하면은 군대 내부에 있는 민간 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인력으로 강제 동원이 되어서 뭐 군 노무자라든지 또 뭐 운전수나 아니면 포로 감시원 이런 것들로 복무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인 동원이라는 형태인데, 일본이 전쟁을 이렇게 태평양이라든지 넓게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병력이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도 예외 없이 동원이 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성 동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또 건우 쌤이 지역과 함께 더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이제 강제 동원의 유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일본이 지역별로 이루어졌던 강제 동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이 당시에 전쟁 수행을 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의 식민지나 또는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이제 점령지들,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중국, 만주 같은 곳도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후방으로 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었던 이제 한반도나 일본에서는 주로 공업지대나 광산 등지에 노무동원 위주로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고요. 사할린이나 쿠릴열도 같은 지역은 이제 숲이 많습니다. 이제 타이가라고 하는 냉대림이 좀 많이 펼쳐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산림 자원이 풍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석탄 등의 지하 자원도 풍부해서 이제 이 지역 또한 노무동원 위주로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 동원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불리는 여성 동원 또한 이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교전 및 공습 등의 위협 속에서 여러 비인도적인 강제 동원을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병영쌤이나 건우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보면은 동원이 이제 한 번만 됐던 게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중복 동원이 네, 되기도 네, 했었고,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본토로 끌려갔다가 또 아니면 또 타지로 다른 데로 이제 배치되는 전환 배치도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해설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역시 이제 현직에 계신 도슨트 쌤들이라 그런지 설명에 있어서 전시 해설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관람객분들께서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본군 위안부는 성동원이고 근로정신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며, 이분들 또한 일제에 의해 노동인력으로 징발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대에는 남자도 동원되었습니다. 정신대로 징집된 여성들 일부가 전쟁 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뽑혀 나갔지만 정신대와 위안부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일본군 위안부를 적을 때 작은 따옴표를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위안이란 단어가 부적절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설명으로만 들으면 또 이제 사실 좀 지루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슨트 쌤들은 항상 설명을 하시면서 유물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더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만의 원픽 유물이 이제 있을까요? 네,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우 쌤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설명하고 넘어갈 때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소개하는 유물 중에서 송요헌님의 편지를 꼭 짚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음, 제가 이 유물을 선택한 이유는 이 유물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소설이었던 순환이대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순환이 되네. 이 순환이대라는 소설이 잠깐 소개하자면은 주인공 부자의 아버지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남양군도에 동원되었다가 비행장 공사 도중 폭격으로 팔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이후에 6.25 전쟁에 동원되어서 다리를 다치고 상위 군인으로 제대하면서 이제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한 부자가 연이어 겪는 아픔을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네. 이제 이 유물의 주인인 송요원님 또한 남양군도에 동원되었고 이제 고국에 있는 아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송요원님의 편지 유물이고요. 근데 이 송요원 님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리운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 아픔에서 이 소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이 유물을 꼭 짚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순환이대. 얼핏 음. 기억나는데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네 상기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네. 네. 저도 경영 쌤도 네. 네. 저는 이렇게 엄청 스토리텔링이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국민노무수첩이라는 유물을 선택했는데요. 음. 이 유물이 사실상 그 기억의 터널이라고 해서 역사관 4층 상설 전시실을 시작하는 그곳인데 거기를 네. 통과하고 나면 바로 보이는 그 유물입니다. 네. 그래서 맞죠. 이거 유물을 그런 관람객분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국민노무수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 후생성에서 발급했던 노무자의 신분증을 우리가 국민노무수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인 노무자들이 이것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그 관람객분들이 이걸 제일 먼저 보는 유물이기도 하고 이 보면은 유물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죠. 겹겹이 네. 쌓여 본 것 있는 같아요. 네. 모습을. 네, 그래서 이 유물이 국민노무수첩이 겹겹이 쌓여 있는 만큼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강제동원의 문제가 좀 쌓여 있다, 산적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맞네. 앞에 그 쌓여 있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노무수첩을 그 왜 인제 이 노무자분들의 인제 이동을 통제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인제 들어서 저는 해설을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무자의 신분증 다음 해설 때 저도 같이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인제 도슨트로 활동하는 만큼 원픽 유물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인제 그 국민노무수첩 그 인제 더미로 그 쌓여진 거기 인제 지나가면 그 뒤에 무운장구 조끼라고 해서 노란색의 조끼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이 조끼가 인제 전쟁터에 강제동원되어 나갔던 조선인들을 위해 당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운이 길거나 오래 간다는 뜻의 무운장구를 써서 조끼의 등 쪽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전시실에 들어가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유물이기도 하고 원래는 조끼가 여며져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록의 사진을 인쇄해서 관람객분들께 보여드리곤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끼가 펼쳐진 상태로 특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쓰여진 무운장구 글자를 볼 수 있답니다. 네. 여며져 있는 유물에 펼쳐진 사진을 또 네.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네. 굉장히 정성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준영 선생님이 해설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저. 네. 네. 그때 이제 이 무은장고 내부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는데 역시 준영 선생님 열정이 약간 배울 점이 많지 않나요? 저 감사합니다. 그때 조금 감동했었거든요. 저 네. 그때 면접 볼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진짜 떨렸었거든요. 면접 볼 때 진짜 면접 보는데 막 쌤들도 계시고 또 면접관님도 계시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때 우연히 참관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잘하셔 가지고 이 정도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해설하다가 저도 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게 그죠. 조금씩 변동이 되면서 이제 빼먹게 되는 것도 한 번씩 네. 있는데 그런 것들 다시 좀 기억나게 해 주셔 가지고 오히려 좀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대본대로 하는데 네.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혹시 해설을 이제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네. 전시 해설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런 이제 관람객분들이 이제 인상 깊었다라는 음. 게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한 2달쯤 됐던 것 아, 같아요. 네.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명 왔었거든요. 초등학교 어, 5학년 음, 학생들이었는데 제 설명을 좀 굉장히 잘 들어줬었고, 음. 그리고 보통은 4층만 상설 해설을 하지만 네. 그 초등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조금 더 해설을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5층 디오라마 전시실까지 다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고 이제 학생들을 인솔하는 와중에 학생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참 보고, 전시를 또 인상 깊게 보고 사진을 이렇게 저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또 기억이 남았고, 그래서 아무튼 관람객분들은 그런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그래서 아직 어르신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역사관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분들에게 어떤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여쭙거나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강제동원이 있었다가 아니라 좀 이러이러한 여러 강제동원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역사관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강제동원이 여러 유형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만큼, 그래서 강제동원 안에는 굉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이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린 분들께서 관람객 이제 관람하시러 오시면 항상 저는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용어들이나 이런 게 좀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그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게 항상 제일 큰 난제인 것 아, 같아요. 그쵸. 그 그렇죠. 부분 네, 조금 신경 쓰이죠. 어른분들께서는 이제 잘 이제 그래도 다 음. 들으시니까 좋은데 어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어떤 용어를 써야지 직관적으로 딱딱 이해가 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데 그래서 그 남영군도 쪽에 사탕수수밭 이야기가 있잖아요. 송여운님 네. 편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기에 이제 요새 탕후루가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아. 탕후루에 바른 뭐 그런 설탕이 어떤 그런 단맛을 내는 재료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어린 분들이 아 하면서 바로 이제 음. 이해를 하는데 살짝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좀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그게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분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네, 그게 숙명과 똑같은 네, 과제인 것 진짜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용어 하나하나가 또 조심히 해야 되고 네. 또 유가족분들도 오시다 보니까 좀 그게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우쌤 이제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이제 병용 선생님이랑 좀 엮이는 일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어린이 관람객을 한 명 이제 어머님이랑 해서 둘이서 이렇게 오신 거를 이제 해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어린이 관람객들은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죠.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붙잡고 들으시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일단은 처음에 약간 조금 집중을 안 하는 것 같다가도 제가 음, 이제 한 번씩 질문을 이제 좀 주의 환기 용도로 질문도 던져보고 하는데 너무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다 약간 이제 지도 같은 거에서도 뭐 여기 얘기 물어봤을 때 갑자기 이제 정 바로 정확한 답이 나오고 어. 해서 사실 이게 알고 있어서 제대로 조금 집중을 덜 음, 한 게 아닐까 약간 너무 좀 이미 다 알고 있다 약간 나는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좀 어린 친구가 너무 대단해 가지고 약간 '아 이 친구 나중에 도슨트 하면 정말 잘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아, 생각도 좀 역시 큰 들고 그림, 미래의 도슨트가, 미래에 좀 '이런 분야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에서 음, 좀 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또 엄청 잘 듣는 이제 집중 잘해 주는 어린이 친구들도 많았고 네. 이제 사실 도슨트 이제 해설하면서 집중을 잘 해 주시면 그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 아, 보니까 맞죠. 네, 맞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 진짜, 네, 어린 분들께서 이제 좀 집중을 안 하고 이러면 진땀이 좀 나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사실 좀 진땀이 나는데 저는, 네, 참, 네, 난해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네.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어머님들께서는
되게 이제 호응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네. 무슨 말만 해도 인제 네 음. 호응도가 너무 좋으셔서 저도 모르게 인제 좀 힘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또 집중 잘하시는 분들만큼 이제 또 호응 이제 리액션 열심히 해 네. 주시는 분들 들으면 거기도 좀 기운도 나고 이제 네. 그죠. 맞아요. 눈이라도 한 번 더 네. 맞추고 고개라도 한 번 더 끄덕해 주시고 이러면은 좀 더 길게 해설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역사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에피소드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병용 쌤과 건우 쌤께서는 이제 관람객분들이 우리 역사관을 둘러보시고 나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네. 말을 해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는 저희가 대체로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속에 있는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는 조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래서 이제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이라는 이제 저희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의 기치에 맞게 네. 관람객분들께서 전시를 관람하시고 나서 강제동원과 그리고 저희 역사관을 널리 알리고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앞에서 그 네. 관람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조금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네. 우리가 인권을 다루는 역사관인 음. 만큼 네. 그러니까 지금 일제 강제동원의 어떤 그런 역사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어떤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음.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일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또 우리 역사관을 둘러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역사관에서 전시 해설을 하시니까 좀 더 가까이서 유물도 보고 관람객들과의 소통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부까지 하셔서 그런지 어떤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어땠는지 건우 쌤께서 순서대로 건우 쌤부터 인제 순서대로 들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어땠는지 건우 쌤부터 순서대로 들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 해 보는 팟캐스트라서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또 두 분이 녹음 경험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두 분께서 좀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이제 좀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좀 도와주셔 가지고 무사히 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병용 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라도 떨리는 건 똑같이 떨리는 것 아 같네요. 네. 그래도 매번 이렇게 여기 와서 전시 해설만 하다가 오늘 또 팟캐스트를 해 보니까 확실히 좀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해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의 어떤 고민의 끝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음.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음.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방송을 이제 계획하고 인제 진행하면서 다른 도슨트 쌤들로 해 가지고 우리 살짝 정규 아닌 정규 느낌으로 우리 여기 역사관에 팟캐스트를 한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인제 쌤들 모셔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도 되고 또 인제 팩트 체크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런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또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팩트 체크도 되고 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역시 병용 쌤도 그렇고 건우 쌤도 그렇고 현직에 계신 도슨트 쌤들이라 그런지 말씀을 중간에 끊지도 않고 줄줄줄 하시는데 역시 다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사관에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지금 이런 공간에서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 또 유익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개 이야기 준영 건우 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